3교시 인적자원 계획에 앞에서 봤듯이 잠깐 다시 한번 보면 어, 두 가지가 있었죠, 그죠? 수요 예측과 어떤 공급 예측 이 두 가지가 이제 인적자원 관리의 핵심 내용이었는데 수요 예측 분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 예측은 뭐 여러분 다른 분야에서도 수요 예측 포캐스팅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포캐스팅 중요하잖아요. 예측이 잘 되어져야 그 예측에 근거해서 실행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예측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 피해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인적 자원이라는 주제를 놓고도 이 수요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연구가 되어졌고 또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소개되는 게 여러 가지 소개되고 있는데 이 정성적인 방법, 근데 이 정량적인 게 아니고 정성적인 겁니다. 이것도 이제 무시 못합니다. 상당히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때 대부분의 경우 오늘날 정량적인 예측 방법을 선호를 하죠. 딱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오랜 경험을 한 CEO들 또 전문가들은 정량적인 것 못지않게 정성적인 예측 방법도 많이 씁니다. 그만큼 어떤 경우에는 정성적인 방법이 정량적인 것보다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어떤 것도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상황에 맞게끔 수요 예측에 정성적 정량을 다져야 되겠죠. 우리는 먼저 정성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보죠. 이게 정성적인 방법이다. 여러분 교재는 보면 140페이지에 인적자원의 수요 예측에 정성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냐? 이 바텀업 상향적 포캐스팅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상향적 무슨 말인가요? 밑에서 현 실무 부서에서 필요한 인적 자원에 대해서 책임자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예측이라 하는데 보세요. 이 상향적 예측법은 정성 중에서 실무 부서의 책임자들이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부서나 작업 단위의 경영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자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실무자로서 오늘 내 부서를 또 이런 내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인력을 산정할 때 이걸 갖다 이제 상향적 예측법이다. 이거는 이제 각 부서가 중심이 되겠죠. 당연히 그죠? 퇴직, 승진, 전직 이런 내용들이 이 바텀업 포캐스팅의 핵심 변수가 되겠죠. 이런 변동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앞에서 봤듯이 계속적으로 뭡니까? 기업은 유기체 인적 자원도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필요한 인력 수요를 예측한다. 이제 요게 상향적 예측 방법인데 이런 내용은 실무 부서의 이제 현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반영되어 이런 내용들 앞에서 있다는 반면에 뭡니까? 이 핵심이 뭐냐? 부서 이기주의 관점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 그래서 눈에 앞에는 단기적인 인력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과대 예측이 발생하기 쉽다. 이게 또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 다양한 질적인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 실무자들이 하기 때문에 자기 부서의 인력을 많이 확보해 두려고 부서 이기주의 관점. 그래서 좀 과대 예측을 해가지고 뭡니까? 뭐좀 부서 이기주의의 이런 경향이 세죠. 아마 이게 강의 듣는 여러분도 경험해 봤겠지만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부서에 한번 보면 상당히 부서 이기주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서에 인적 자원을 더 많이 데리고 가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죠. 이거는 조직의 전체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단점도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근거해서 알고 이런 정성적 방법 중에 이 상향적인 예측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이거젠프 사례가 하나 나와 있는데 그 도표 4-1에 그 나와 있는 거죠.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팀별, 부서별로 실무자가 이제 인적 자원 조사표를 만드는 거죠. 1급은 현재 인원 1명인데 현재 팀장으로 인력 변동사항 없음. 그러면 이제 차년도에도 현재 1명인데 1명 그대로 가고 여기 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2급은 현재 2명인데 해외 기업에 대한 동향 분석 업무의 어떤 신설이 됐다. 그래서 이 조사 경험이 있는 해외 기업의 조사 경험이 있는 인력 정원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한 명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외 인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어 가능해야 되고 회사 근무 필요하 유급 경험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현재 2명인데 이제 앞으로 이 3명으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 요렇게. 그럼 3급은 5명인데 이 상급자료 중에서 업무 전산화로 인한 중간관리 인력이 5명 다 필요 없다. 1명 줄이자. 그 다음에 이제 4급은 4명인데 고객 응대 인원이 자꾸 많아져 갖고 여기 1명 더 늘려야겠다. 그 다음 5급은 1명인데 인력 변동사항 없다. 이렇게 해서 다 조사해 보니까 우리 부서에는 이게 인력 증감해서 내년에 1명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어, 인력에 대한 어떤 수요 예측을 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정성적인 방법이라고 그래. 막 복잡한 계산해서 나온 게 아니라 실상을 놓고 실무자가 내년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데 내년에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상향적 예측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죠. 그 다음에 한번 또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니까 하향적 예측법. 아까 앞에는 이제 바텀업이었죠, 그죠? 요번에는 여기서 보면 탑다운식 예측법이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위에서 밑으로죠. 예를 들어서 아까는 이제 실무자가 자기 실무를 놓고 인력 수요 예측을 해서 이제 상 올려서 내년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이 예측하는 방법이 되겠고 여기에 두 번째 탑다운 방식은 뭡니까? 경영진 임원들이 회사의 시장 상황, 재반 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을 감안해서 필요 인력 적정 인력의 수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이 경영자 차원에서 임원들 차원에서 원래 우리가 이런 사업 전략으로 이런 신시장에 또 이런 신사업을 신제품을 하자 뭐 이제 이런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근거해서 신규 인력이 어느 부서 얼만큼 필요하겠다 이렇게 이제 위에서 결정을 해서 뭡니까 수요 예측을 하는 방법 이걸 갖다 탑다운 포캐스팅이다. 이거는 이제 핵심이 뭐냐 하니까 아주 구체적이지 못하죠, 그죠? 새로 신설되는 사업부나 큰 사업 전략을 놓고 하는 수요 예측이기 때문에 낙관적인 상황, 비관적인 상황. 여러분 예측을 어차피 예측이니까 뭐 미래 상황을 놓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두 가지죠. 낙관적인 상황과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 우발 사태가 일어난 비관적인 상황 모두를 검토해서 최종의 인력의 필요 인력의 범위 낙관적인 것 상황 다 고려해서 무조건 많이 할 수도 무조건 적게 할 수 없으니까 요 정도 범위에서 인력을 확보하겠다. 여기 이제 어, 하향적인 포캐스팅 예측 방법. 이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거시적 수요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이건 장점이에요. 그런데 기업 현장의 미시적 수요 예측은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요거는 그러니까 이 하향적인 방법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거시적인 수요 예측은 굉장히 유용한데 기업 현장의 미시적 수요 예측은 고려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런 단점이 있다. 이게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뭐 가령 이제 대기업들이 올해 신입 사원 3,000명 뽑겠다. 5,000명 정도는
신규 채용하겠다. 이제 이런 발표들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죠, 그죠? 10,000명, 5,000명 되는 게 뭡니까? 사업 전략을 놓고 또 신사업을 놓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죠. 이런 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5,000명, 3,000명 뽑았는데 그것이 뭐냐? 실제로 기업 현장의 구체적인 수요 예측은 아니잖아요. 요게 지금 이런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던 단점은 있지만 회사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거시적인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이 탑다운식 포캐스팅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을 좀 볼게요. 이걸 좀 정리를 하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성적 방법 가운데 세 번째 델파이법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봤을 텐데 아까 지금 첫 번째는 뭐였죠? 바텀업 수요예측.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탑다운 포캐스팅. 세 번째는 여러분 들어봤죠? 델파이 메소드, 델파이법. 델파이 메소드에 근거한 예측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 여러분 아다시피 뭡니까? 앞으로 특정 직무, 기술의 변화, 또 시장 상황의 변화 이런 걸 전부 다 고려해서 뭡니까? 앞으로 이 직무나 기술의 수요가 어느 정도 증감이 있을지에 대하여 중요한 것이 이죠.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수요 예측을 하려고 하는 게 델파이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뭡니까? 그 이런 분야, 이 사업 분야, 이런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럼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변할 거다. 이 기술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미리 인적 자원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강점이 있죠. 전문가들이니까. 그래서 이 전문가들을 모아서 직접 만나지는 않아요. 만나지 않고 우편이나 이메일을 사용해서 참여해서 전문가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질 때까지 익명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1차적으로 갔다가 다시 피드백 해가지고 계속 조정해 나갑니다. 센터에서 전문가들은 자기들끼리 안 만납니다. 1차적으로 다 수집해가지고 나온 결론을 다시 피드백 해줘요. 다시 의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뭡니까?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익명으로 의견을 교환해서 전문가가 수혜측에 어떤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델파이 기법이다. 자, 사실상 이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꼭 전문가의 어떤 식견이 필요한 분야의 인적 자원의 예측에는 델파이 방법이 가장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웬만하면 이 계량적인 수리적 기법보다도 상당히 정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이 전문가들하고 계속 이 온라인으로 이메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 또 전문가들이 자기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언제까지 피드백을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뭐 좀 이렇게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가 많을수록 시간이 딜레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델파이 방법이 상당히 정확성은 있는데 참여자들의 상황 또 이 특성상 어떤 겁니까? 상당히 신속한 포캐스팅, 신속한 예측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알면 이 델파이 방법도 상당히 조금 더 기묘하게 좀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조금 하나 소개한 게, 여기 인적 수요 예측에 관한 전략적인 판단에 도움을 주는 질문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델파이 방법 같은 거 할 때, 또 혹은 인력 수요 예측에 관련된 어떤 관계자들은 요런 질문들을 좀 한번 염두에 두고 하면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에 데 도움이 될 거다 하는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괜찮은 질문들인 것 같아요. 요거 이런 한번 참고해서 정성적인 방법으로 인적 자원의 수요 예측을 할 때는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세 가지 다 탑다운, 바텀업, 델파이 이 세 가지가 정성적인 방법으로서의
어, 인적 자원의 수요 예측 방법이다. 이렇게 이름을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할 때 이런 질문들을 좀 활용해라. 때때로 여러분 예측은 해야 되는데 상당히 막연할 때가 있거든요. 무엇을 근거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를 때는 이런 체크리스트, 이런 내용들을 조금 활용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실질적인 또 도움 내용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죠. 그표 4-3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도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게 이 정량적인 방법이에요. 아까 이제 정성적인 방법은 한 3가지 정도 뭐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했는데 요 정량적인 방법은 조금 여러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제 이 방법이나 원리를 모르면 이 응용하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계량적인 방법, 이 정량적인 방법도 여러 가지 봤을 텐데 이 수요예측 관점에서 정량적인 방법 몇 가지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거시적인, 이건 크게 이제 정량적인 방법에는 2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거시적인 방법이 있고 미시적인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나누어서 한번 볼게요. 이제 거시적인 방법, 이거는 뭡니까? 좀 매크로하게 큰 흐름, 매크로한 관점에서 수요 예측을 하는 겁니다. 미시적은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한 내용을 가지고 예측을 할 때 마이크로 포캐스팅, 큰 흐름을 가지고 할 때는 매크로, 거시적인 방법인데 먼저 거시적인 방법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량적 방법에 거시적으로 하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게 추세 분석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트렌드 프로젝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하는 건데 뭐 이런 지금 추세를 보통 리니어 선형으로 봅니다. 선형. 비선형일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계산식이 동원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우리 선형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교재 그 143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연도별로 매출액이 나와 있지. 그 연도별로 뭐 매출액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년에 매출액이 1억이다. 그런데 종업원 수가 5천 명이다. 13년에 1억 2천이 됐는데 매출액이 종업원이 6천이다. 쭉 내려가는데 보니까 이게 뭐 선형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연도별로 매출액이 2천만 원씩 올라가는 거잖아. 올라가고 종업원 수도 뭡니까? 해마다 1,000명씩 늘어나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올해가 뭐 2015년이다. 그러면 16년에도 매출액이 어 1억 8천이 되겠다. 그럼 뭡니까? 그 전년도보다 똑같이 선형이니까 똑같은 추세니까 트렌드가 똑같으니까 1,000명만 더 종업원 수를 확보하면 되겠죠. 그래서 8천에서 9천이 되는 거죠. 2017년에도 2억이 된다. 또 2천만 원의 매출액이 는다라고 하니까 뭡니까? 종업원 수는 또 1,000명을 늘리면 된다. 이렇게 선형 있던 그건 리니어라고 그러죠. 선형 증가표가 되니까 똑같은 추세로 가기 때문에 어떤 으로 간단하죠. 그죠? 해마다 연도에 따라서 매출액에 따라서 매출액이 2,000명 올라갈 때마다 1,000명씩 늘었다. 그러면 매출액이 그 다음에 4,000명 늘면 2,000명, 종업원 2,000명, 그러니까 1,000명당 어, 어, 2천만 원 매출액의 20% 증가당 1,000명씩 늘었으니까 이렇게 추세를 근거해서 인력 예측을 한다. 이건 이제 트렌드 프로젝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력 수의 어떤 관계 변수가 전부 다 예측하는 방법인데 이게 이 선형일 때는 괜찮은데 이게 비선형으로 되어지면 뭐 해마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면 어떻습니까? 이걸 이제 프로젝션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선형일 때는 눈으로 그냥 간단한 계산으로 되는데 비선형이 될 때는 좀 복잡한 수학적인 도구가 이제 동원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비율 분석이 있어. 레이시오 어널리시스다. 비율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뭐 내용은 전혀 없는데요. 그야말로 그 비율의 변화에 따라서 인적 자원이 늘 갖다가 인적 자원이 필요할 거다.
수요 예측을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비율인도 선형 리니어 선형을 가정해 1차 방정식. 어, 앞에 있는 추세 분수가 동일하게 선형적인 가정을 전제로 한다는 거고요. 소요 인력과 관련된 중요 변수를 식별한 후에 과거 자료를 이용하여 비율을 구한 다음에 그 비례적으로 미래 인적 자원을 예측한다는 거죠. 이 사례가 여러분 교재에 아주 쉽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143페이지 그 비율 분석 보세요.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 한 명의 생산 직원이 1년에 2,500대의 컴퓨터를 조립한다 그래. 그러니까 한 명의 생산직 사원이 1년에 컴퓨터를 몇 대 조립할 수 있냐? 2,500대 할 수 있다. 근데 내년에는 지금 우리 영업부서에서 몇 대 팔고 하니까 어, 100만 대를 팔고 싶어요. 그러니까 영업 계획에서 나온 내년에 팔 수 있는 컴퓨터가 100만 대예요. 그러면 100만 대의 수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100만 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뭡니까? 한 명이 1년에 2,500명을 하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나옵니까? 결과적으로 100만 대 나누기 한 사람이 2,500대 하니까 2,500을 하면 뭡니까? 생산 직원이 몇 명, 인력이 몇 명 필요한 거예요. 100만 나누기 2,500 하니까 400, 400명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100만 대의 컴퓨터를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 생산 직원이 40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비율이잖아요. 비율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비례를 구하면 되는 거죠. 100만 대다 한 사람이 2,500대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100만 나누기 2,500 하니까 400이 나오는 거죠. 간단하죠.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지.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뭐 한 사람이 연 2,500대를 한다는 건데 여러분 똑같은 조립을 계속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학습 효과 들어봤죠? 러닝 커브. 여러분 해마다 똑같이 여러분 2,500대만 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학습이 되어져 가지고 점점 능숙해져 가지고 뭡니까? 2,500대보다 더 가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학습 효과 같은 걸 갖다 전혀 고려하지를 못해. 이제 이런 부분이 여러분 책에 듣는데 학습이 생기기 때문에 학습 능률이 높아지는 것만큼 직원을 상응해서 400명 꼭 뽑아야 되나 하는 설득력이 좀 약해지지.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능숙 학습이 되어져 가지고 능률을 높여서 한 사람이 2,500대가 아니라 3,000대 정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력이 확 줄잖아요. 그래서 이 비례만 가지고 무조건 100만 대인데 1인당 2,500대라고 해서 400명 이제 이렇게 딱 정하는 것은 쉬운데 이제 이런 어떤 변동사항, 아까 그 학습이라든지 이런 변동사항을 담아낼 수 없는 이런 한계가 있다. 이제 요것이 하나의 한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회귀 분석이에요. 근데 회귀 분석인데 변수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야. 그래서 이걸 다중 회귀 분석이라고 그래. 오랫동안 데이터를 누적시켜 보니까 이런 추세로 가더라. 변수가 중요한 게 있더라. 이제 요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원인이 되는 거.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필요한 인적 자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매출액, 영향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매출액이 늘었다. 사람 늘려야 되잖아요. 매출액 줄었다. 줄여야 되잖아. 생산량이 늘었다. 신규 고객이 많아졌다. 이런 것들이 원인 변수예요. 이런 변수를 다 고려해서 몇 명이 필요한가를 끄집어내고 싶은 거죠. 이런 통계적인 방법이 어, 다중회귀 분석이야. 요거는 조금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한데, 그 여러분 책에 난 사례를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어, 여기에는 이런 책을 한번 볼게요. 다중회귀 분석, 그 여러분 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표 4-5에 보니까 인력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변수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 원인 변수가 여러분 교재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원인 변수, 이게 원인 변수가 있는데 이 원인 변수
여러분 이 책에서는 간단하게 판매액하고 신규 고객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FTE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필요 인적 자원의 수는 A 플러스 B1 곱하기 판매액 플러스 B2 곱하기 신규 고객. 그러니까 변수는 뭐예요? 인적 자원을 수를 결정하는 것은 뭡니까? 판매액하고 신규 고객이지. 신규 고객 숫자와 판매액에 따라서 인적 자원의 수요가 달라진다는 건데 여기서 A, B1, B2 요것은 상수예요. 상수인데 요거를 구하는 것을 회귀분석이라고 그래. 회귀분석이라는 툴을 돌려가지고 다양한 데이터 중에서 A, B1, B2만 나오면 판매액이 얼마니까 신규 고객이 얼마 늘어났으니까 요 두 가지 변수만 알면 이제 인적 자원이 몇 명 필요한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게 보니까 FT 둘째 모형을 한번 추정해 볼게요. 자, 5, A는 5고 B1은 0.0007이고 곱하기 판매액 플러스 B2는 0.02. 요 0.0007, 0.02, 5 요것은 아까 상수라고 그랬는데 회귀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값입니다. 그거 나오면 판매액과 신규 고객만 집어넣으면 인력이 나오죠. 자, 이렇게 나왔는데 판매 예상액이 5천만 원이다. 신규 고객 수가 500명이다. 이렇게 예상 신규 500명이 늘었다 했을 때는 뭡니까? 앞에 시계 집어넣으니까 뭡니까? 365명이 소요 인적 자원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걸 갖다가 다중회계 분석이다. 근데 요거는 이제 다중회계 분석의 그 패키지를 돌리면 A, B1, B2 요런 걸 상수로서 구해주는 겁니다. 구해줘가지고 이제 뭡니까? 원인 변수가 되는 판매액, 신규 고객 수, 이런 게 이제 원인 변수만 집어넣으면 몇 명이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이걸 계산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다중회계 분석이라고 그래. 이제 요런 내용이 거시적인 방법, 정량적인 방법에서 이제 큰 흐름,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보는 인적 자원에 대한 수요 예측을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이제 다음이 음, 여기 보면 미시적인 방법인데 요거는 6주차에 요번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학습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